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자기파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앞단에서 빛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러한 빛, 전자기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아래 그림 보시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세기도 이렇게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세기도 변하고 방향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기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죠?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한다라고 첫 파동 단원, 첫 단원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서로 무슨 관계? 요렇게 수직한 관계 있죠. 그리고 이 진행 방향도 수직이죠. 자, 전기장, 자기장 파의 진행 방향이 모두 수직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고러한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 그래서 파동 첫 단원 시간에 횡파, 종파하면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하지만 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게, 또한 진행 방향과도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횡파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횡파의 일종인 전자기파, 전기장, 자기장, 파의 진행 방향 모두 수직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을 때 가장 속력이 빠르다고 했어요. 숫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제일 빠르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진공 상태에서 속력이 이만큼으로 가장 빠르다라고 했고, 그때 진공 상태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빛의 속도 C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파장에 비례한다라는 거 앞 단원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또한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요렇게 구할 수 있고, H가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당연히 큰 값을 갖게 되겠지요. 자, 이런 전자기파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았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파장대별로 이렇게 구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파장에 관계없이 일단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3만 km/s, 30 10의 8승 m/s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클수록 빛의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큽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진동수가 클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건 앞에서 진동수와 얘가 동일하니까 얘 값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당연히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또는 파장이 짧을수록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커지고 투과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밑에 파장대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가시광선 부분이 있어요. 빨주노초파남보 요 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가시광선 빨간색 쪽에 가까운 쪽.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어느 게 파장이 더 긴가요? 빨강이 더 파장이 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를 했으니까 왼쪽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네요. 작아지겠죠? 그런데 진동수가 클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에너지는 요거니까 얘가 커지면 에너지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져요. 자,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건 투과력이 좋은 거예요. 투과력이 커지는 거고, 투과력이 커지면 세포 등을
파괴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부터는 살균 소독 기능을 하는데 자외선은 겉에 있는 세포들을 죽인다면 X선은 그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포들을 파괴하고 감마선은 더더더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 파장대별 특징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디오파. 라디오파 어느 위치에 있었죠? 파장이 제일 길고 진동수가 제일 작은 라디오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파는 주로 진동 회로를 코일 축전기가 달려있는 진동 회로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얘는 TV, 우리가 보는 TV 또는 라디오 방송 또는 무선 통신. 라디오파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에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통신. TV나 라디오, 무선 통신 다 통신이죠. 통신에 이용을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요 파장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파장이 길다, 짧다 정도만 대소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요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써 놓은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파장에 따라서 전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통신에 이용을 하지만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라디오파 중에서도 파장이 긴 애를 장파,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애를 단파라고 하는데 파장이 긴 장파는 우리 앞에서 굴절과 회절 구별할 때 선생님이 회절 잠깐 설명했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파가 회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데서 주로 쓰이고 단파는 회절은 잘 안 일어나서 장파에 비해서 회절은 잘 안 일어나지만 얘는 전리층을 잘 이용해요. 전리층의 반사를 이용해서 항공 선박 등의 통신에 이용합니다. 전리층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공기 분자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온화돼서 자유전자들이 바글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을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자유전자들에 의해서 반사가 되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꺾이지 못하니까 반사를 이용해서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라디오파 우리 라디오 주파수 얼마 들어봤죠? 이때 라디오 방송을 하는 주파수는 FM이라는 게 있고 AM이라는 게 있는데 AM이 장파, FM이 단파예요.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산골로 가면 갈수록 AM 몇 얼마 요런 애들이 방송이 조금 잘 잡혀요. 왜냐면 산골은 나무 지나야 되고 산 지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도 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AM이 저런 산 꼭대기까지도 잘 터진다 하는 거 함께 연관해서 기억하시면은 쪼끔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마이크로파가 나온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이용이 되고 레이더와 같은 위성 통신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파장이 길지만 마이크로파는 빛처럼 직진성이 조금 강한 특징이 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쓰인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빨간색 가시광선 바로 옆에 있는 적외선 구간 볼게요. 적외선은 빨간색 옆에 있어서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보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열작용을 합니다. 열을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시절에 체온 잴 때 체온계를 직접 갖다 대지 않고 지나가도 체온이 재졌잖아요. 고런 열 감지기에 요런 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다 있어서 측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기중을 가시광선보다는 잘 투과를 해요. 원래 진동수가 더 작아서 잘 투과를 못 해야 되지만 적외선의 경우는 가시광선보다는 조금 잘 투과를 해서 항공사진이나 적외선 감지기 같은 데 주로 이용을 하고요. 어 또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폐의 위조 여부 판단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물체 표면에서 반사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화폐의 위조 여부 판단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있는데요. 자,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전 영역에 해당이 되는 빛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자외선부터 X선까지는 인제 진동수가 커지는 부분이죠. 진동수가 커지는 부분이고 에너지가 커져서 투과력이 좋은 파장 영역대예요. 자, 그래서 자외선이 그중에서도 제일 진동수가 작아 요 셋 중에서는 작기 때문에 미생물 파괴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살균 작용, 살균 소독기 등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적외선은 반사율에 의해서 위조 여부를 판단한다면 자외선은 형광작용을 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을 합니다. 원리가 살짝 달라요. 자, 그다음에 X선은 자외선보다는 투과력이 더 좋으니까 인체 내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인체 내부뿐만이 아니라 가방 같은 물품 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안 검색대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감마선. 감마선은 자외선 X선보다는 훨씬 더 잘 투과를 하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도 좋아요. 그래서 암과 같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할 때 주로 쓰이는 게 감마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전자기파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종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많고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른 특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나면 꼭 복습,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리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